이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게 계속 커지는 것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암의 근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보자면은 암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의 세포 안에서 여기에서 산화물, 특히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화물들이 유전자, DNA의 변이를 일으켜서 이 변이에 의한 신호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지는데, 주로 어떤 신호냐면 우리가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노화됐을 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는 죽이는 이런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자살 프로그램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한대로 계속 성장을 하게 하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서 계속 크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고 계속 크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암이에요. 단순해요. 암은 정말로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한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도 아주 단순하니 하나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면서 막 계속 쉬지 않고 커지는 거. 우리 정상 세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멈추거든요. 더 이상 안 커져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게 계속 커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플한 암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 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어떤 환경이, 우리 세포가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죽지 않게 몸부림치는 게 암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암세포는 사실은 아주 약해요.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암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게 있거든요. 연구 목적으로. 그런데 이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린 분들은 내 몸 안에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종요법이라는 것을 했는데, 동종요법에 보면은 오행이 거기도 있어요. 우리 한방에 오행이 있잖아요. 이 뜻이 오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하고 위하고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폐, 간, 이렇게 한방 오행하고 거기 보면은 비슷해요. 그런데 동종요법에서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간에 두고 있어요. 간에서는 모든 것을 해독하는, 그래서 서양에서 동종요법에서는 그 중심을 간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에 대한 게 바로 암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총화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도, 서양 동종요법에서 보면 모든 질환의 총화다. 즉 뭐냐면 가장 나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정신적인 부분, 전인치료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암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환의 가장 최후에 생기는 게 암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암이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암은 육체의 정신분열증이고 정신분열증은 정신의 암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이 암하고 어떤 또 심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신에 망가지는 정신분열증하고 같고, 정신분열증에서 우리가 망가졌던 부분은 육체에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몸 안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덩어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근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혹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인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우리 면역계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 암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관여가 되는 그런 병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근본이라는 걸 자체를 단순하게 우리 몸 안에서 생긴 하나의 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접근한 치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인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 암입니다. 우리가 보통 술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생각이에요? 간암부터 생각하죠. 간암은 제일 많은 것은 간염이에요. 비형 간염에 의해서 오는 건데 술이 영향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발암물질,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알코올은. 그렇듯이 간에서 어떤 비형 간염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 경화로 갔을 때 알코올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간염을 제외하고 나서는 알코올이 가장 그 간암의 큰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술이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구강암이라든지 인후암이라든지 식도암, 대장암 이런 부분들인데 의외로 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암이 유방암이에요. 외국에서 이런 자료에 보면 유방암을 알코올을 먹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엄청난 발병률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한테서 그러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를 하면은 안 걸리고 어느 정도를 하면 걸리는가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한 잔도 마시지 말아야 돼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한테 술은 유방암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술은 왜 그러면 술은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마시는 술을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스라는 탈수소 효소가 있거든요. 이 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렇게 이제 유전자로 손상을 시켜가지고 암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술이 세다는 사람들이 있죠. 술이 세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수소 효소가 많아가지고서 빨리빨리 아세트알데히드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래서 술이 센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빨리 바꿔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술이 센 사람하고 술이 약한 사람은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술이 센 사람이 이 효소가 많은 사람들이고, 암하고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술이 센 사람들, 이 효소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술은 세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거 먹는 경우는, 뜨거운 거 먹는 경우도 이게 뜨거운 것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대개 보면은 우리가 구강암이라든지 인후암, 식도암 이런 데 뜨거운 게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은 이 차를 마시는데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인후암, 식도암 이런 게 많고, 또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는 구워서 바로 생선 같은 걸 구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인후암 같은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것도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뜨거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식혀가지고 먹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